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그 보건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의 중심이라 할까요? 그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그 방역당국, 이제 보건소를 중심으로 꾸려진 방역당국의 그 대처들에 대해서 우리 편집자님께서 사실은 이 보건소의 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많긴 한데 뭐 지금 1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오고 이제 인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충원되기도 하고 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거는 뭐 사실일 겁니다. 그거는 뭐 그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깎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방역 효과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기사도 쓰고 어떤 말씀도 드리고 하는 건데, 편집장님 아무래도 말씀을 좀 순화하시고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편집장님의 이 보건소 관련된 기사에서 상당한 좀 루머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루머가 있나요? 이거 악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주 힘들게 일하고 있는 보건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루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악의적인 보도? 저는 사실은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취합해서 알려드린 거고, 제가 이 감염병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제가 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그 의학 관련에서 공부를 했고 또 집사람도 현직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또 제가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러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보내고 싶은 거지, 지금 열심히 뭐 일하시는 그 방역당국의 관계자들을 제가 폄훼하기 위해서 또는 악의적으로 보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행정력보다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련된 기사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을 얻었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뭐 그렇게 하시면 저도 감사하긴 한데, 제가 사실 그 방역당국의 관계자님들을 이걸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죠. 2년 동안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뭐 관계자님들을 이렇게 뭐 폄훼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조금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원할 뿐이지,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동선 공개, 이 부분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초기와 지금까지 이 동선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루틴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선 공개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질병청에 지침이 있거든요. 동선 공개에 대한 증상 이틀 전부터 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가게 상호명을 공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이 다 되면 상호명은 가리고 소독 완료, 이런 메시지를 띄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타 지역이나 가보면 동선 공개가 최소한 뭐 어디를 다녀왔다, 상호는 없어도 그 시간대별로 몇 번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가게, 이렇게 쭉 목록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가평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번 주에도 감염자가 꽤 많이 나왔는데 동선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는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상호를 가리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동선상에 있던 그런 것들이 좀 공개가 돼야지 개인들이 스스로 어떤 생활 방역, 개인 방역을 조금 더 충실하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가 그 주변 분들께서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확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평군에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그게 촉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해외국자 2명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제1사령교회 광화문발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 처음에 그 문자 메시지가 오기 전에 이미 SNS에 어떤 그 의원님들의 그 사진들이 돌았고 공개 거기에 이제 실명과 뭐 집 주소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태가 막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피해로 인해서 조금 좀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 사람의 아주 자세한 주소나 이런 건 뭐 저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그 확진자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으며 최소한 어디를 다녀왔다 정도는 저희는 알아야지 그 개인들이 그 방역에 조금 철저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떤 그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조금 그런 정보를 얻고자 하면 참 개인 정보를라고 해서 다 거의 뭐 그냥 확진자 나왔다 이 정도만 알려주시지 거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가 적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적은 정보에 대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문자 같은 거 보면 그냥 발생했다. 군 홈페이지에 이동동선을 공개하겠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동동선이 지금 뭐 거의 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보면 그 이동동선이 뭐 번호별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떠서 그 동선상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자진해서 검사받기도 하고 그런 조심들을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제보도 받아서 그 제보 내용도 올려드렸지만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약하지 않나.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제때 신속하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부분 그렇죠. 이것 때문에 동선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선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노인 인구층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핸드폰 추적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면 편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지난달에 어디 그 햄버거 가게 그 확진자가 다녀가서 그거를 공개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동선상에서 없어졌는데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왔죠. 그 햄버거 가게에 방문한 사람 중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그 문자 메시지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문한 사람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좀 검사를 받게. 지금 보면 검사소 임시검사소를 지금 많이 늘려서 증상이 없어도 지금 검사를 다 받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무증상 때문에. 3단계를 되도록 가지 않고 지금 방역을 통해서 더 이상의 확진세를 좀 막고자 하는 노력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 초기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이 방역을 오히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힘들었지만 그때 더 오히려 방역은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단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을 막아놓으면 그 감염의 위험성이 낮아지지만 지금은 이제 산발적으로 그렇죠. 네. 무증상자 또는 그 이동동선이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산발적인 감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래서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마스크 착용하면 뭐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스크만 믿고 오히려 조금 아니한 부분도 개인 방역의 좀 실패의 요인 중에 혹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은 철저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전재난 문자 오는 거 보면 뭐 같은 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상당한 방역에 도움이 됩니다. 단지 이제 식사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그 순간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순간들이 위험한 거죠. 이제 뭐 음료를 마신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모임들에 의해서 계속 촉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식당, 카페, 목욕탕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경우.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감염을 확실히 막아준다. 이거는 뭐 100%인 것 같아요. 개인 방역 마스크 착용 이 부분은 저희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동안도 이제 뭐
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들을 많이 착용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을까. 이제 뭐 감염병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좀 종식될 때까지는 서로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해서 서로 사실은 저는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뭐 누가 일부러 걸리고 싶겠고 옮기고 싶었겠습니까?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도 참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조금 서로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가 사실은 직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이제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코로나 확진자의 관리, 자가격리자의 관리 문제, 또 기타 이제 관리 문제, 이게 조금 그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예,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보건소장 밑에 감염병 관리팀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제 톱니바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기후 변화 또는 무슨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견 등에 의해서 이런 감염병들이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최근에도 뭐 사스, 메르스 나오고 이제 코로나19 나왔잖아요. 뭐 다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긴 한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거를 미리 좀 예측해서 이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조직 개편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뭐 독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령 인구층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전염병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조금 할 수 있는 좀 확고한 조직 개편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조금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강민수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체계를 많이 지금 또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보건소는 그 응급의료 체계를 좀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응급실을 만들려면 원래는 이제 병원에 응급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건소는 뭐 응급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는 있고요. 시설 때문에. 시설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그렇죠. 왜냐하면 응급 환자에 쓰일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의사가 상주를 해 있어야 돼서 예전에 아마 여기 일반 병원하고 제휴를 맺어서 응급실을 운영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했었죠. 네. 예산 문제로 지금 가평읍의 응급실은 이제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예산은 지금 HJ 매그놀리아 병원 응급실에는 이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그 응급실이 계속 이제 돌아는 가는데 사실 이 가평읍 북면 지역 우리 강민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평읍 북면 지역 분들은 HJ 매그놀리아 갈 시간에 그냥 춘천으로 네. 강원대병원이나 한림대병원을 가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떤 응급 환자라고 해서 뭐 목숨이 위태한 환자도 있지만 여름에 놀러 와서 급하게 밤에 아프거나 좀 다쳐서 응급실을 써야 되는데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꼭 춘천이나 저 설악을 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좀 군에서 조금 이걸 많이 고민해서 우리 있는 병원들 뭐 여기 있는 응급실을 운영할 만한 병원과 조금 잘 얘기를 해서 응급실을 조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실 문제는 시설 예. 그리고 이제 인력 예. 간호 의사 인력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평군이 이것을 함께 다 갖추는 부분은 좀 쉽지 않죠. 예. 그러면 기존 병원과 협력해서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 부분 이게 가장 현실적이겠네요. 예,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이겠죠. 강민수 의원님 말씀은 이거를 그 가평군 전체의 3권역으로 그렇죠. 해서 가평읍 북면 그리고 상조정면 청평설악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해서 응급실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 응급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보면 5분 또는 10분 안에 뭔가 해결을 해서 목숨을 살리거나 빠른 처치가 필요한 걸 응급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권역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혹시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드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보건소 방역당국 관계자 분들도 1년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무증상자 또는 산발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저로 응원해주면서 그런 날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